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고차원의 맛 제1장 건강과 고기 없는 식사 수술을 위해 몸을 가르는 것은 의학적으로 괜찮고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채식을 하라는 권유는 왜 그토록 과감하다고 여겨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캐나다 소자리토 예방의학연구소 소장이자 창시자 박사 딘 오니시의 심장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작가 딘 오니시 건강에 좋은지 혹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지 식사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증거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채식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채식과 육식이 인간에게 주는 이점을 비교할 때 해부학상 구조와 고기 섭취가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 두 분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섭취는 손과 입으로 시작하므로 이런 신체 일부의 해부가 어떤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 모든 초식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치아는 씹고 갈게끔 만들어져 있다. 인간에게는 육식 동물의 특성인 살점을 찢게끔 만들어진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다. 육식 동물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므로 어금니는 물론이고 양쪽으로 움직이는 턱 역시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지녔고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이 없다는 점에서 먹이를 죽이는 것보다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기에 더 알맞다. 고기의 소화. 일단 고기를 삼키면 고기 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소화를 돕는 강한 염산 같은 분비액이 필요하다. 인간과 초식 동물의 위는 육식 동물이 생산해내는 산보다 20분의 1 더 작은 양의 산을 생산한다.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소화관 역시 다르다. 고기는 죽은 살로서 이 살은 죽은 후 거의 곧바로 썩기 시작한다. 고기가 사람의 입을 통해 몸속에 들어오면 이 부패 작용 때문에 몸 안에 독소가 퍼진다. 그러므로 육식 동물은 먹이를 재빨리 배출해야 한다. 그들의 소화관이 몸의 3배 길이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인간은 육식하지 않는 다른 동물처럼 소화관이 몸의 12배 길이여서 고기 위주로 된 식사 시 빨리 부패하는 고기는 몸속에 훨씬 오래 남아 여러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독소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가 신장이다. 피를 통해 분비물을 추출하는 이 중요한 기관은 고기 섭취 탓에 지나치게 증가한 독소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적당한 양의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신장 역시 채식주의자의 신장보다 3배 더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이런 증가한 스트레스를 이겨낼지 모르나 나이가 들수록 신장 질환과 신장 기능 부전의 위험이 증가한다. 췌장 또한 독소로 악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이다. 진정한 육식 동물은 먹이를 산채로 먹지만 인간은 익힌 고기 맛을 더 좋아한다. 요리는 고기 속에 함유되어 육식 동물의 소화를 돕는 자연적 효소를 파괴한다. 따라서 요리한 고기를 섭취할 때 췌장은 더 많은 소화 요소를 생산해내야 하며 이는 점점 장기에 부담을 주고 쇠약하게 만들어 끝내 질병을 유발한다. 생리학상의 비교, 육식 동물, 갈고리 발톱이 있음, 초식 동물, 갈고리 발톱이 없음, 인간, 갈고리 발톱이 없음, 육식 동물, 땀구멍이 없음, 혀를 통해 땀을 발산함, 초식 동물, 땀구멍을 통해 땀을 발산함, 인간, 땀구멍을 통해 땀을 발산함, 육식 동물, 먹이를 찢기 위한 날카로운 앞니빨을 지니고 있음, 씹어 으깨기 위한 평평한 어금니가 없음. 초식 동물, 날카로운 앞니빨이 없고 평평한 안쪽 어금니들이 있음. 인간, 날카로운 앞니빨이 없고 평평한 안쪽 어금니들이 있음. 육식 동물, 창자관이 몸 길이의 3배로 급속한 속도로 부식하는 고기가 재빨리 통과하도록 도움. 초식 동물, 창자관이 몸 길이의 10에서 12배. 인간, 창자관이 몸 길이의 12배. 육식 동물,
강한 염산이 있어 고기의 소화를 도움. 초식동물, 위산이 육식동물의 것보다 20배 약함. 인간, 위산이 육식동물의 것보다 20배 약함. 심장질환, 인간은 지나치게 많은 동물성 지방을 소화해낼 수 없다는 사실은 육식의 부자연스러움을 시사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육식동물은 거의 무한한 양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아무 부작용 없이 신진대사시킬 수 있다. 2년간 개들에게 매일 사료를 줄 때 절반 파운드의 유지방을 추가하여 주는 실험을 했더니 장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반대로 초식 동물은 신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을 넘어선 콜레스테롤이나 포화 지방을 처리하기에 아주 한정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년간 과다 섭취 시 지방질의 퇴적물, 플라크가 동맥 안쪽 벽에 쌓여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같은 동맥의 경화를 부른다. 지방질의 퇴적물이 심장으로의 혈액 흐름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장마비,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혈액 덩어리, 응혈 또한 극도로 증가한다. 뉴욕 대학교의 영양학 부장 메리언 네슬은 미국인들의 식사에서 고기 섭취로 발생하는 포화지방의 비율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1961년 초 미국 의학협회 일지는 미국인들의 심장질환 사례의 97%와 절반 이상의 사망 원인이 채식을 통해 방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결과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보고한 고포화지방 위주의 식사가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여기 생각해 볼 만한 통계 몇 가지가 있다.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1% 낮추면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3에서 4% 줄어든다. 비채식주의자와 비교해 채식주의자의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는 14% 더 낮다. 비채식주의자와 비교해 채식주의자가 심장질환에 걸려 사망할 위험은 절반이다. 암, 결장암과 육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연구에서 더 많은 해부학적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고기 중심의 식사는 거의 항상 고지방, 저섬유질로 췌장을 천천히 통과하여 독소를 지닌 분비물이 췌장에 해를 입히게 된다. 오레곤 주립대학교 동물과학과의 피터 알츠키 교수는 여러 나라의 결장 관련 암 비율은 붉은 고기와 동물성 지방 섭취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섬유질 섭취량과는 역의 관계를 맺는다. 평생을 동물 연구에 바친 가장 헌신적인 동물학 과학자나 육식 지지자들조차 고기 섭취가 결장암의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이런 뚜렷한 증거들에 다소 당황할 것이다고 했다. 더욱이 고기가 소화될 때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는 스테로이드 대사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육식 동물들은 약 3시간 안에 생고기를 재빨리 소화관으로 통과시킨다. 인간은 긴 소화관 때문에 고기를 처리하고 소화하는데 12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린다. 소화관은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환경이어서 고기가 썩기 쉽고 자유 라디칼 또한 형성된다. 이 자유 라디칼은 긴 소화 과정 동안 몸속에 방출된다. 연구가 계속될수록 육식과 여러 다른 형태의 암을 연결짓는 증거들이 놀라울 비율로 확립된다. 프레밍엄 건강연구소와 국립심장, 폐, 혈액협회의 장, 의학 박사 윌리엄 카스텔리는 저지방 채소 위주의 식사는 심장마비 비율을 약 85% 정도 낮출 뿐만 아니라 암 발생률 또한 60% 낮출 수 있다라고 했다. 여러 암 연구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보고는 발암 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사민이 끼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분석에서 밝혀졌다. 니트로사민은 맥주, 와인, 차, 담배에 일반적으로 많이 함유된 제2의 아민이 고기에 함유된 화학 방부제와 반응할 때 형성된다. 식약청은 니트로사민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무섭고 변덕스러운 발암 물질군 중의 하나이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류에게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류했다. 오크리즈 국립실험실의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가
실험용 동물들에게 니트로사민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더니 6개월 안에 100%의 동물들에게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 그가 말하길 암이 뇌, 폐, 췌장, 위, 간, 부신, 창자 등 온몸에 퍼져 있었다. 동물들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라고 했다. 현재 니트로사민이 인간 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그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발암 성분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증명되었다.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육류 속에 함유된 위험한 화학물질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약품들이 고기와 제육식품 속에 수없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게리와 스티븐 널이 공동으로 쓴 책 당신 몸속에 있는 독 Poisons in Your Body를 통해 우리는 법인 소유의 동물 공장을 엿볼 기회를 잡는다. 이 책에는 살아있는 동물한테 진정제와 호르몬, 항생제 그리고 2700여 가지의 다른 약품을 계속 투약한다 라고 적혀 있다. 그 과정은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된다. 이 약품들은 소비자들이 먹는 고기에도 함유되어 있지만 제품 포장에 그 약품들의 목록을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 화학약품 중에 하나가 최근 미국에서 합성 에스트로겐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유전자 재조합형의 합성 소성장 호르몬, 산유 촉진 호르몬으로 발암성이라고 알려진 약품이다. 미국은 우유 과잉 공급국인데도 더 많은 유제품을 생산해내려고 이 소성장 호르몬을 사용한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캐나다에서는 이 호르몬이 주입된 우유가 인체에 해로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용을 금했다. 소성장 호르몬은 소의 젖인 우유 속에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온 살균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아 쇠고기에도 상당량 남아있어 육식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해롭다는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그 첫째 사실은 소성장 호르몬을 주입한 소는 그렇지 않은 소보다 더 자주 저통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주들은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소에 투여하기 때문에 우유 속 지방을 포함하여 지방질 조직에서 호르몬 잔류물이 검출된다. 항생물질의 내성이 생긴 세균들의 증가로 인간 역시 항생제 처방으로 얻는 효과가 날이 갈수록 약화된다. 식품의약국 FDA는 축산업계는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의 사용으로 1년에 19억이라는 비용을 절감했으나 이 화학약품들이 인류의 건강에 미칠 해로운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소성장 호르몬이 인체에 유해한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제가 함유된 우유는 고도의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IGF-1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는 인간이나 소의 같은 형태를 유지해 몸세포가 성장 호르몬에 반응하는 것을 제어한다. 인체의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가 증가하면 결장, 갑상샘, 뼈, 상피 관련 질병은 물론이고 수많은 질병과 유방암이 생긴다. 광우병, 공식 명칭 소해면상뇌증 BSE. 광우병이 전 세계의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무엇이 이 병의 원인인가? 과학자들이 말하길 광우병은 뇌 손상 질병계에 속하는 병으로 양, 밍크, 사슴, 엘크, 고양이, 인간에게는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실제로 인간 광우병을 통해 캘리포니아대 생화학연구원 스탠리 프루시너가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성 단백질 입자 프라이온을 찾아냈고 그 결과 광우병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광우병은 카니발리즘, 식인풍속, 즉 같은 종의 고기를 먹어 전염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말하자면 감염된 쇠고기에서 인간으로 종을 넘어 전염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현대식 농장주들은 가축 사육장에서 가축들을 기르고 있고 풀 대신에 곡물을 사료로 주고 있다. 하지만 곡물은 재배하기에 돈이 많이 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값싼 원료를 찾아 이윤을 남기기로 작정했다. 질병으로 죽은 농장 동물들,
제육 제품과 가죽 산업에 쓰이지 않은 동물들의 모든 부분, 이는 동물 전체 무게의 절반에 이르는 정도이다. 길에서 죽은 동물, 안락사시킨 반려동물, 전염병 등의 통제를 위해 죽인 동물, 모두 24억 달러를 버는 정제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만 매달 200톤의 안락사시킨 동물이 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진다. 그 수는 영국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동물과 동물의 부분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로 분리될 때까지 뜨거운 김에 쪄진다. 지방질은 화장품, 윤활유, 비누, 양초에 사용되고 단백질 덩어리는 말리고 분쇄하여 가축 사육장의 단백질 농축제로 판매된다. 그곳에서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소, 양, 닭, 그리고 돼지들은 이렇게 그들 종족의 살을 먹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1988년 영국에서는 2,000건이 넘는 광우병 사례가 보고되었다.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먹이로 주는 것이 금지되었는데도 1992년 3만 5천 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1993년에는 2명의 영국 낙농장 경영주가 인간 형태의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광우병은 소에게서 우유를 통해 송아지에게로 옮겨지고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들은 전염된 고기를 먹음으로써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영국만이 가축 사육장을 운영하는 것도 광우병의 위험에 부닥쳐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미국 소들도 광우병에 걸렸었고 미국인들도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으로 고통받았다. 1996년 4월 텍사스의 북동쪽 지방에서만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8건이 진단되었다. 광우병이 있기 전 종을 넘어선 보통의 전염병으로는 오직 100만 명 중 1명이 죽는 꼴이었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농장주들에게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사료로 쓰지 않도록 제지하고 있으나 농장주들은 초식 동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염성을 제거하기 위해 약간의 처리만 가한 동물들의 혈액 분말 사료, 소 혈액을 고압에서 분사 건조시켜 만든 제품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이 2006년에 쓰인 점을 감안하면 광우병의 새 사례들이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스웨덴, 캐나다, 일본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문제점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 다른 위험들. 보존 처리된 고기와 햄, 베이컨, 볼로냐, 살라미,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한 제육 제품과 생선류에는 부패작용을 늦추기 위한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 방부제는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등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역시 건강에 해롭다. 이 화학물질들은 피와 근육 속에 있는 색소와 반응하여 고기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도록 돕는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없다면 원래 고기는 자연스러운 회갈색을 띠므로 많은 가망 소비자의 소비가 줄 것이다. 불행히도 이 화학물질들은 동물 주검의 피와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구분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과도한 양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에게는 적은 양조차 위험해 국제연합 유엔사나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WHO, 세계보건기구의 공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이유식에는 절대 질산나트륨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식품의약국의 AJ 레먼은 안전한 양과 안전하지 않은 양의 질산나트륨 사이에는 오직 최소한의 안전성만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동물들은 도살될 때 받는 충격으로 고통의 독, 강한 흥분제를 발산하는데 이 역시 고기 속에 함유된다. 이 독소는 동물들의 피 속에서 요소, 요산과 같은 배출되지 않은 잔류물과 결합해 고기를 먹는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킨다. 육류에 내재된 질병들. 육류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화학물질은 자주 동물 자체에서 생긴 질병을 다른 종에게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불결한 상태로 빽빽이 들어찬 가축 사육장, 강제 사육, 무자비한 취급, 예정된 도살에 대한 공포로 동물들은 보통의 환경에서보다 더 많은 질병에 걸린다. 고기 검사관은 용인될 수 없는 상태의 고기들을 여과하려 노력하지만 축산업계로부터의 압박과 부족한 검사 시간, 검사 대부분은 2분 안에 끝난다. 때문에 고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위생적인 고기를 통과시킨다. 미국 농무부 USDA의 고기 검사 방법은 많은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검사는 1907년에 제정된 고기 검사 법령에 따르는데 이 법령은 검사관들에게 오염의 확인을 시각과 후각, 촉각, 일명 쑤시고 킁킁거리는 방법에 의존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이 쑤시고 킁킁거리는 냄새 맡는 방법으로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치명적 오염균을 발견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996년 미국 농무부는 정육업체들에 그들 고유의 식품 검사를 하도록 허락하며 검사 정책을 바꾸었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에는 더욱 소홀하게 된 셈이다. 또한 미국 농무부는 이 낮은 기준조차 소홀하게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관리기관을 감독하는 처지에 있는 미국 회계검사원은 미국 농무부가 도살장들이 행하는 여러 위반 사항을 바로잡는 일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도살된 동물들의 몸통은 설치류의 배설물과 바퀴벌레로 오염되었고 스위프트, 아모어, 카네이션과 같은 정육업체에서는 녹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 책임 사업의 식품안전관리자 펠리샤 네스톨은 기자들에게 연방정부의 검사관들은 식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검사하고 제품들에 미국 농무부가 찍어주는 보라색 승인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배설물과 다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다. 2004년 조사에 응답한 고기 검사관 중 206명은 새 미국 농무부 법령 때문에 동물의 배설물, 구토, 금속 파편 혹은 다른 오염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매주 혹은 매달 있었다고 말했다. 몇몇 검사관은 정육업체의 부주의를 합리화하며 만일 규제가 강화되면 어떤 정육업자들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방류되고 무단 투기된 산업 폐기물 때문에 우리의 수계가 높은 수치의 폴리염화 바이페닐에 오염되고 이로 말미암아 해산물 또한 오염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어떤 폴리염화 바이페닐은 다이옥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고 어떤 것은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또 다른 것은 신경계 독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들은 암, 간질환, 선천적 결손증과 다른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살충제 오염. 서구 세계에서 대부분의 농작물은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된다. 동물 사료용 농작물은 인간이 직접 섭취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보다 더 많은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가축 사료의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옥수수, 콩, 목화, 그리고 밀이다. 이 농작물들에 대량의 살충제가 뿌려지고 가축들이 이를 먹으면 그들 몸 조직에 발암성 화학 잔류물들이 축적되게 된다. 나중에 동물들이 도살되면 사용되지 않은 몸의 부분들은 정제되고 정제된 농축액은 다른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된다. 화학 잔류물들은 농축을 거듭하여 결국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게 된다. 1962년에 출판된 침묵의 봄, Silent Spring에서 레이첼 칼슨은 가축용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매년 6억 3,766만 6천 파운드의 합성 독극물이 살충제와 제초제의 형태로 생산, 사용되었다고 한다. 1998년에 이르기까지 그 비율은 400%로 증가해 오늘날에는 600%를 기록하게 되었다. 고기 없이도 완벽한 영양식. 채식주의라는 사실을 알리면 거의 항상 다음과 같은 예측 가능한 질문이 도출된다. 단백질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질문에 채식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럼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황소는? 또 코뿔소는 어떻게 단백질을 얻죠?
고기만이 단백질을 제공한다는 것과 에너지와 체력을 위해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이다. 소화 과정 중 단백질 대부분은 그 성분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은 신체의 성장과 조직의 교체에 쓰인다. 이 22개의 아미노산 중 신체는 8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다. 이 8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육류가 아닌 식품에도 풍부하게 존재한다. 유제품, 곡류, 콩류, 견과류는 모두 단백질의 농축 원천이다. 예를 들면 치즈, 땅콩, 렌틸은 햄버거, 돼지고기 혹은 스테이크하우스의 스테이크보다 온스당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레드 스테어 박사와 로마 린다 대학교의 멀빈 호딩 박사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채식주의자들과 육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단백질 섭취량에 관한 광범위한 비교를 보여주었다. 이 두 박사는 각 그룹은 필수 아미노산 필요량을 모두 2배 초월했고 다른 아미노산의 필요량 역시 여유 있게 넘어섰다라고 결론 지었다. 많은 미국인과 유럽인은 매 식사의 20%를 차지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 이 양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양보다 거의 2배가량 더 많은 양이다. 비록 불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체력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신체는 초과한 양의 단백질 또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질소 폐기물로 변환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끝내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 통과한다. 수많은 연구가 현재 단백질의 과다 섭취와 골다공증 발병률의 증가를 연계시키고 있다. 골다공증의 원인이 뼛속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과학자들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 결핍의 주된 원인이 과도한 단백질 섭취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탄수화물이 신체의 주요한 에너지 원천이다.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신체는 단백질을 사용해 에너지를 생성한다. 과도한 단백질의 섭취는 사실 신체의 에너지 역량을 감소시킨다. 예일 대학교의 아이리빙 피셔 박사가 시행한 1년의 상대적 지구력에 관한 실험에서 채식주의자들은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2배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피셔 박사는 비채식주의자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20% 낮췄더니 효율성이 33%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많은 다른 연구 또한 적절한 채식이 육식보다 더 영양가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브리셀 대학교의 제이 요테쿄 박사와 비 키파니 박사의 연구는 채식주의자들이 극도로 피곤해지기 전까지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육체적인 실험을 2~3배 더 오래 수행할 수 있었고 피로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 또한 비채식주의자들보다 5분의 1배 더 빨랐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고빈다 자야 자야 고팔 자야 자야 라धा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